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의원들 혹은 정치인들이 다수 존재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바꾸고 당을 확 뒤집어 버리지 않는 한 아무것도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간혹 이거 있어요. 이게 핵심 중에 하나인데, 야 검찰한테 수사권을 뺏으면 그 검사가 수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돼? 그럼 검사는 뭐 하라고, 수사관 뭐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또 여론을 조장을 하죠. 그렇죠. 검사가 변호사시잖아요. 네,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리고 연수원에서 연수 받을 때 네. 수사기법을 배웁니까? 안 배우죠. 수사 전문가가 맞아요? 수사를 전혀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라 판례를 공부하죠 저희는. 그래서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는 거지. 그럼요. 예. 수사 전문가들은 아니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하는 것인 거고, 그리고 밑에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니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사들이 뭐 현장 가서 범인 잡고 막 이렇게 수사하고 증거 수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돼 있는 거 불러서 앉혀놓고 뭐 조사하고 필요하면 이거 압수수색해서 받아볼까? 뭐 이거 해볼까?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영화에서 보는 그런 수사는 사실 경찰이 다 합니다. 네. 검사는 그 서류 작업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누구 권한을 박탈하고 뺏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럼요. 제자리로 돌려놓는 제자리 거지. 찾기입니다. 시기를 놓고 얘기하면 특검인데 모든 걸 떠나서 반드시 해야 될 우선순위를 치면 검찰개혁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이게 핵심이고 이걸 못하면 다른 개혁은 하더라도 큰 힘을 발휘 못할 거예요.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이고 이것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네.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이것만이라도 해야 돼요. 최악의 경우에 수사기소 분리다. 네. 윤석열 후 당선자가 취임하면 가장 극렬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 또 이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 그래서 더더욱 4월 중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이지 않는 큰 전쟁이 벌어졌고요. 그 보이지 않는 큰 전쟁의 최전선은 검찰개혁입니다. 네. 예, 그래서 검찰개혁을 해내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 내에서 해내면 적어도 그 새로운 윤 정부가 들어설 이 정부에서 검찰권 가지고 정치 검찰을 동원해서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 이슈에 개입하면서 딴짓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건 막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수단들을 동원하려고 하겠죠. 언론 동원하거나 뭐 다른 방식들을 막 동원하려고 하겠죠. 그래도 검찰이 막혀 있으면 훨씬 더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볼 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여러분들 그 기억하실 거예요. 총칼을 들고 정권을 찬탈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막을 수가 있어요. 몸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검찰권을 동원해서 정권을 찬탈하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어떤 계속 그 행위들을 한다라고 하면 합법의 칼을 쓰고 있으니까. 못 막아요. 네. 대표적인 게 조국 장관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고 했지만 결국에 기소되잖아요. 네. 이 합법적으로 흘러가는 걸 막아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 민주사회의 진영은 거의 초토화가 될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은 무능하거나 나쁜 겁니다. 역사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실명 좀 깠으면 좋겠어. 실명을 까야 될 순간이 되면 깔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나쁜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헷갈리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제가 안 까더라도 깔려고 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마 다음 주 의총에서 이게 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에 이총인가요? 아직 요일은 안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 의총에서 이 논의가 검찰개혁을 하자라는 쪽으로 의사 합치가 되거나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의원들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 민주당이 강행철이라도 결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열심히 추진하다가 안 된 이유가 외부의 반대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 당내의 반대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의 반대가 지금은 핵심입니다. 이걸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협조 안 하고 반대할 거라는 거는 사실은 99% 자명한 것이고, 그렇죠. 민주당 안에서라도 의견 일치를 봐서
밀어붙이자라고 이게 뭐라 의기투합이 돼야 네. 그나마 될까 말까 한 건데 그렇죠. 당내에서 그러니까 의원들은 여의도에 있고 또는 뭐 본인과 가까운 유권자들 만나고 의원들 사이에서 대화 나누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야당 의원들하고도 대화를 나눌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 이거 우리가 밀어붙였다가 뭐 선거에 나쁜 영향 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밖에서 볼 땐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게 2022년 4월 총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세게 밀어붙였던 게 바로 패스트트랙 법안이고 그렇죠. 지금 2단계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때 1단계 1단계였죠. 검찰 개혁 법안을 몸싸움하면서 밀어붙였던 게 그 시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때문에 180석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 본인이 당선될 때 총선만 생각해봐도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우리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는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의원님 누구보다 지금 개혁에 열정적인 의원님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네. 그 소극적인 의원들 앉혀놓고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좀 맞아요. 설득을 하고 싶어. 맞아요. 근데 이런 얘기 하자 그러면 안 나올 거야. 아이 참. 사실 어떻게 해야 좀 씁니까? 그분들 얘기를 막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설득도 되시고 또 공개적으로 네. 반대 못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지역 국회의원을 설득해 주십시오라고 지역구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뭐 간담회 당원으로서 혹은 지지자로서 간담회 같은 것들을 요청하시거나 네. 뭐 혼자 가지 마시고 이렇게 그룹이 가셔도 좋죠. 네. 간담회 요청하거나 아니면 차 한잔 하자고 요청하셔서 다그치지 마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의견을 들어보고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죠. 있는지. 그리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실제로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유권자들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역 다니면 보통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얘기하시는 게 이제 민생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건 사실 그게 맞기도 하고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랑 힘든 그렇죠. 문제들을 지역구 의원한테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민생만 보이는 거고 민생을 하지 않으면 또 선거에 진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만났는데 검찰 개혁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아 이게 실제 민심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의총에서 얘기할 때도 아 나도 검찰 개혁하라고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더라 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공감대 형성하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역구 주민들이 뭐 그 중에는 뭐 그 동네에 무슨 뭐 단체장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예. 조금 이렇게 그래도 혼자 찾아가기 서로 네. 뻘쭘하니까 네. 뭐 이렇게 몇 명이라도 좀 그룹을 만들어서 네.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그렇죠. 만나서 네. 점잖게 신사적으로 의사 전달도 좀 하고 그럼요. 이런 것들이 그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다.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역에 갔더니 검찰 개혁하라라고 유권자들이 얘기하더라라는 것만 인식해도 예. 달라지거든요.